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2005년 1월 23일 새벽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의 작은 빌라 원룸. 그 문이 닫히는 순간 한 여성의 모든 흔적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새벽 4시 인근 주민들은 이 빌라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도 종결했고 법원도 손을 뗀, 그러나 가족들만은 20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은 그 기나긴 기다림의 기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미제 사건의 진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구 봉덕동 정나리 실종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 새벽 4시 문이 닫히다. 2005년 1월 23일 일요일 새벽 4시 무렵이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의 한 5층짜리 빌라 앞 23세 정나리 씨는 친구 박지영 씨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전날 저녁부터 오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을 마시는 도중 갑자기 엎드려 서럽게 울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친구들이 차에 태워 데려다 주려 했지만 정 씨는 차에서도 내리려 하지 않았고 하도 인사불성인 탓에 친구들은 결국 그녀를 동거남이 있는 원룸까지 직접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박지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원룸 문을 열었을 때 동거남 김모 씨가 이미 알몸으로 엎드린 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에 깜짝 놀란 박 씨는 정나리 씨를 방 안으로 데려다 준 뒤 곧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것이 박 씨가 정나리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무렵이었습니다. 그 직후 빌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원룸 쪽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사람의 흐느낌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잦아들 즈음 정나리 씨는 사라졌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동거남 김 씨는 아침 11시까지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도 보지 못했고 언제 나갔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만취한 여성이 남자친구 방에 들어왔는데 그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 경찰은 이 진술에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나리 씨의 가족이 그녀의 실종을 인지한 것은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사건을 단순 가출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분류했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파일, 그날 이전의 날이.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5년 1월 23일 그날이 오기 전에 정나리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나리 씨는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23세,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변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종 당시 그녀는 가족과 별거 중이었고 대구 시내에서 친구와 함께 카페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금전 관계는 깨끗했고 직장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사라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정 씨는 동거남 김 씨를 만나기 이전에 4년간 진지하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교제를 이어가던 도중 김 씨를 알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각됩니다. 동거남 김 씨는 당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특혜할 만한 직업이나 경력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것은 사건 발생 얼마 전의 일이었으며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봉덕동 원룸을 그와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저녁 정 씨는 오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 씨는 평소와 달리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집에 가기 싫다, 모르겠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 말이 단순한 취중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어쩌면 일종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나리 씨는 그 새벽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새벽 4시 친구의 배웅을 받으며 원룸 문 안으로 들어선 정나리 씨.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파일, 원룸 안의 어둠. 경찰 수사는 빠르게 동거남 김 씨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가 실종된 원룸을 수색한 결과 방 안 여러 곳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양은 극미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혈흔을 단순히 넘기지 않았습니다.
원룸의 구조를 감안하면 그 위치와 형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라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원룸 방향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증을 통해 발소리와 충격음이 인근 세대에 충분히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동거남 김 씨는 갑작스럽게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수사 형사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 제대로 이심에 임할 작정인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중국행을 알리바이 공작의 일환으로 의심했습니다. 김 씨가 귀국한 후 경찰은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원룸 내 혈흔의 위치, 주민들의 증언, 김 씨의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 이 세 가지를 종합한 수사기관은 결국 이 사건을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씨를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길고 치열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심 재판이 열리기 직전 김 씨를 직접 면담했다고 합니다. 다 용서할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줘라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수사관들도 그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끝내 함구했다고 합니다. 동거남 김 씨는 법정에서 어떤 변호를 펼쳤을까요? 그리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입니다. 네 번째 사건 파일, 무죄, 그리고 직무. 1심 재판부는 동거남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살인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둘째, 주민들이 들었다고 증언한 소음은 범죄 현장에서 발생한 소리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발견된 혈흔은 그 극미량으로 정나리 씨가 치명적인 수준의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극미량의 혈흔들은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정나리 씨가 단순히 다친 흔적일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 살인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죄. 그 두 글자와 함께 가족들이 수년간 쌓아온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정나리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실종 사건도 미제 사건도 아닌 채로 그 어느 수사기관의 파일에도 이 사건은 더 이상 활성화된 수사 대상으로 남지 않게 됐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중대한 수사상의 맹점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김 씨가 정 씨의 머리를 벽에 찍어 살해했다는 시나리오에만 너무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가능성,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은 채 단 하나의 용의자, 단 하나의 범행 방식만을 기소 내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기소하지도 않은 범행 방식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범인이 있다면 그 범인은 이 재판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섯 번째 사건 파일, 14년 뒤 가방이 돌아오다. 가족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사건 발생으로부터 14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정나리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대구 거리를 돌아다니며 실종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흐려진 기억 속에서 단서를 찾아 누군가 정나리를 봤을 사람을 찾아 그 14년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외로웠을지 그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무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영 제목은 새벽 4시의 울음소리 마이너스 마지막 목격자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05년 실종 당시 정나리 씨가 사라진 원룸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가 쓰던 것으로 추정되는 루이 비통 가방을 주었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나리 씨의 가족은 그녀가 루이 비통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는 몰랐습니다. 2005년 당시 그 제품의 중고 시세는 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 가방이 원룸에서 수백 미터 밖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작진은 또 하나의 단서에 주목했습니다. 가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정나리 씨의 이불. 14년이 지났지만 법의학적 실험을 통해 이 이불에 남겨진 미세 흔적을 분석한다면 혹시 놓쳤던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동시에 프로파일러들의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시신을 은폐하는 일은 초범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면식범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수정 프로파일러 역시 김 씨의 범행 가능성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 씨의 행적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또 다른 가능성도 놓쳤습니다.
정나리 씨에게는 4년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가 실종당해 정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그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4년이 지난 뒤여서 해당 번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또 다른 단서가 세월 속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구 경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을까요? 경찰의 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사건 기록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재수사는 어렵다.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간 채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이 다시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사실상 사라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건 파일, 멈춰있는 시간. 2005년 1월 23일, 정나리 씨 가족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정나리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도 사망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이 사건은 실종사건도 아니고 살인사건도 아닌 그 어딘가에 부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슬퍼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그나마 애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의 기다림은 그것은 끝이 없는 고통입니다. 정나리 씨의 어머니는 14년간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어머니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왜 수사기관은 단 하나의 용의자, 단 하나의 범행 시나리오에만 집중했을까요? 왜 정나리 씨 본인의 행적을 실종 당일 그녀가 원룸을 빠져나왔을 가능성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은 종결된 뒤 그 어떤 기관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미해결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나리 씨가 원룸을 스스로 빠져나온 이후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 두 번째, 4년간 사귀다 갑작스럽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행적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은 것. 세 번째,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루이 비통 가방이 의미하는 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대구 봉덕동 어딘가에는 정나리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2005년 1월 23일 새벽 대구 남구 봉덕동 일대에서 무언가를 목격하셨거나 정나리 씨에 관한 단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관련 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진실이 아직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종 사건의 재구성, 또 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